이 상무의 시선이 노식에게 머물렀습니다. 뭔가 낯익다는 표정이었죠. 한참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 혹시 박노식 전 부장 아닌가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IMF 때 회사 부도 내고 파산한 그 박노식 맞죠? 이 상무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협력업체들 돈 떼먹고 도망간 거 아니었나요? 지금은 뭐 하고 계시나? 악의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노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IMF 때 회사가 부도나면서 모든 걸 잃었던 그 시절 말이죠. 사실 노식은 피해자였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사기꾼 취급했었습니다. 바이어들도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는 걸 느꼈죠. 민주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의 과거가 이렇게 폭로될 줄은 몰랐거든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게 민주는 말문이 막혀서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죠. 이 상무가 바이어들에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This man had business failure, not trustworthy person. You should be careful. 이 사람은 사업 실패를 했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바이어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제까지 호의적이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냉랭해졌죠. 알리 하심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노식을 바라봤습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한 사업에서 과거 파산 경력이 알려진 것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박노식은 눈을 뜹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보다 정확했죠. 좁은 원룸의 낡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무릎을 주물러 봅니다. 어젯밤 현장에서 무거운 철근을 나르느라 온몸이 욱신거렸거든요.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를 바라봅니다. 까만 양복을 차려입고 중동 현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옆에는 한창 젊었던 아내와 어린 민준이가 함께 웃고 있습니다. 그때는 대기업 건설사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었고 가족들의 자랑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액자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합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굳은 살 박인 거친 손, 그리고 아직도 또렷한 눈빛이 보였죠. 한때는 수십 명의 부하 직원들을 이끌며 사막 한복판에서 고층 빌딩을 세웠던 그 눈빛 말입니다. 이제는 그저 현장 막노동꾼 박노식일 뿐이었지만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간단히 계란 후라이를 해서 찬밥과 함께 먹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아침상을 받았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네요. 도시락통에 김밥 한 줄과 물을 챙겨 집을 나섭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 아직 잠들어 있는 도시를 바라보며 노식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 중에는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감리했던 건물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건물들 앞을 그냥 지나치는 행인일 뿐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바라봅니다. 한때는 자신도 저런 모습이었죠. 중동 파견 부장으로서 당당히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두바이와 서울을 오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민준이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건설 현장에 도착하니 벌써 10여 명의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노식과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었죠. 모두 한때는 각자의 분야에서 나름의 전문성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생계를 위해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박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옆에 있던 김 씨가 인사합니다.
예전 회사 후배였는데 역시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죠. 김 대리, 여기서 부장님은 무슨? 노식이 쓸쓸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존댓말을 잃지 않습니다. 젊은 현장 감독이 나타나 오늘 작업 내용을 설명합니다. 지하 주차장 철근 배근 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준비였습니다. 오늘 물량이 좀 많습니다. 모두 안전에 주의하시고요. 노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전모를 썼죠. 한때는 자신이 저런 젊은 감독들에게 현장 노하우를 가르쳐 주던 입장이었는데 말입니다. 작업이 시작되자 노식은 누구보다 능숙하게 움직입니다. 20여 년간 중동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철근의 규격을 한눈에 파악하고 배근 간격을 정확히 맞춰가며 작업합니다. 젊은 동료들도 노식의 노련함에 감탄할 정도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 그늘진 곳에 모여 도시락을 펼칩니다. 노식은 김밥을 먹으며 동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누구는 손자가 대학에 들어갔다고 자랑하고 누구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다닌다고 투덜거리죠. 박 씨는 아드님이 건설회사 다닌다면서요? 한 동료가 묻습니다. 노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중소업체지만 나름 괜찮은 회사야. 사실 민준이의 회사는 제법 규모 있는 곳이었지만 노식은 겸손하게 답합니다. 그럼 아드님도 아버지 따라 건설업계 물 좀 아시겠네요. 또 다른 동료가 말하자 노식은 쓸쓸히 웃습니다. 글쎄, 요즘 젊은이들은 아버지 일 별로 안 궁금해하더라고. 실제로 민준이는 아버지의 과거 경력에 대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후 작업 중에 노식은 문득 옆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아랍어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고향이 그립다는 내용이었죠. 노식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그들의 대화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중동에서 일하며 익힌 아랍어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거든요. 작업이 끝나고 퇴근길 노식은 혼자 걸으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은 어떤가요? 한때 화려했던 과거와 초라한 현재 사이에서 그는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울려 퍼집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대한종합건설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들 박민주는 프로젝트 자료를 펼쳐놓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이번 중동 투자 유치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기회였거든요. 여러분, 이번 계약의 중요성은 다들 아시죠? 김 사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내 건설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 중동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회사는 정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회의실에 앉은 10여 명의 임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두가 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대형 건설사들도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중소업체인 그들에게는 이 기회가 유일한 돌파구였습니다. 민준이 일어서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아부다비 국영 건설회사에서 총 투자 규모 300억 원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주합니다. 우리가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시공을 맡게 되면 회사 매출이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장 승진 후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맡은 건 민준에게도 처음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차세대 임원 후보로서 입지가 확고해지지만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죠. 손에 쥔 펜이 미끄러질 만큼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바이어 측 대표단이 내일 모레 인천공항으로 들어옵니다. 민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팀장급인 알리 하심 이사와 기술진 4명, 총 5명입니다.
이틀간 우리 회사를 방문해서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점검한 후 최종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김 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랍어 통역은 문제 없죠? 민준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미 전문 통역업체를 통해서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통역사를 섭외했습니다. 건설 분야 전문 용어도 능통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습니다. 바이어 도착 하루 전 통역업체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통역사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도저히 일정을 소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다른 분으로 대체해 주세요. 하지만 통역업체 직원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건설 분야 아랍어 전문 통역사가 국내에 몇 명 없습니다. 다들 이미 다른 일정이 잡혀 있어서요. 회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김 사장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게 뭔 일이야. 당장 다른 업체라도 뒤져서 통역사를 구해. 직원들이 전화기를 들고 이곳저곳에 연락을 돌렸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하루 종일 뛰어다닌 끝에 겨우 한 명을 구했습니다. 28살의 젊은 여성 통역사였는데 일반적인 아랍어 회화는 가능하지만 건설 전문 용어는 잘 모른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민주는 불안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계약이거든요. 민준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통역사도 부담을 느끼는 듯 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민준과 김 부장이 바이어 대표단을 기다렸습니다. 알리 하심을 비롯한 5명의 중동인들이 나타났을 때 민준은 그들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압도됐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알리 하심은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다루는 사람다운 카리스마를 풍겼습니다. 수행원들도 모두 전문가다운 냉철한 표정이었죠. 민준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사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긴장은 계속됐습니다. 통역사가 간단한 인사말도 제대로 번역하지 못해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알리 하심이 창밖 풍경을 보며 뭔가 말했지만 통역사는 한국이 아름답다고 하시네요 라고 대충 번역할 뿐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민준이 준비한 자료는 완벽했습니다. 회사 연역부터 시작해서 주요 시공 실적, 기술력, 재정 상태까지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통역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 관리 기술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민준이 설명하자 통역사는 우리 회사의 콘크리트는 매우 단단합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전문 용어가 완전히 빠진 어린아이 같은 설명이 됐죠. 바이어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알리 하심이 동료에게 아랍어로 뭔가 속삭였는데 통역사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들의 시선과 표정만 봐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을 소개하며 문화적 교류를 시도했지만 통역사가 미묘한 뉘앙스를 전달하지 못해서 어색한 분위기만 계속됐습니다. 바이어들은 예의상 고개를 끄덕일 뿐 진정한 소통은 이뤄지지 않았죠. 오후 기술 미팅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이어들이 구체적인 시공 방법과 품질 관리에 대해 전문적인 질문을 쏟아냈는데 통역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답변만 오갔습니다. 결국 알리 하심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일어서며 아랍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통역사는 당황하며
내일 일정을 조정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라고 번역했지만 민주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망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민주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아버지가 일하는 건설 현장 근처를 걸었습니다. 오늘 미팅이 완전히 망가진 상황에서 머리를 식히고 싶었거든요. 내일이 마지막 기회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계약이 물 건너갈 것 같았습니다. 현장 주변 컨테이너 사무소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직도 야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네요. 민주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었죠. 그저 창피하고 부끄러운 존재로만 여겼는데 오늘 같은 날엔 왠지 그리워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아버지 박노식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서 몸을 숨겼죠. 아버지가 동료들과 함께 현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중동 출신 노동자 몇 명이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뭔가 말을 걸었어요. 그들이 아랍어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들과 자연스럽게 아랍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마르하바 하비비, 카이프 할라크, 노식이 능숙한 아랍어로 인사했습니다. 중동 노동자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펴졌죠. 아, 노식? 안타 타타칼람 아라라비아, 자이드 지단. 그들이 기뻐하며 아랍어로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를 그저 막노동꾼으로만 생각했는데 아랍어를 할 줄 안다니요. 그것도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복잡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아랍어를 하는 거야? 노식은 중동 노동자들과 오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려움 칸 슈글 사압, 라킨 할라스나후 비아이르. 오늘 일이 힘들었지만 잘 마무리했다는 뜻이었죠.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남, 안타 무한디스 마을은 노식. 바로 그때 저녁 산책을 나온 알리 하심과 바이어 일행이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호텔이 근처에 있어서 저녁 식사 후 소화를 위해 걸음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아랍어 대화 소리를 듣고 호기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상하네, 여기서 아랍어가 들리다니. 알리 하심이 동료에게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자 노식과 중동 노동자들의 대화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죠. 특히 노식의 아랍어 실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리 하심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노식에게 아랍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마르하바, 아흐이. 안타 타타칼람 아라라비아 비탈라카? 안녕하세요, 형님. 아랍어를 유창하게 하시는군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노식은 깜짝 놀랐지만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르하바, 아이. 남, 아슈탈트 피 알샤르크 아라우사트 무댓 이시린 사나. 안녕하세요, 형님. 네, 중동에서 20년간 일했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답했죠. 알리 하심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단순히 아랍어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확한 문법과 자연스러운 발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와우, 안타 미나인? 와마다 아슈탈타? 어느 나라에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노식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나코리와 쿤트 무한디스 이나샤 피 두바이와 아부다비. 저는 한국인이고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건설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라는 뜻이었죠. 이 말을 들은 알리 하심이 크게 놀랐습니다. 무한디스? 인타 무한디스? 엔지니어요? 당신이 엔지니어셨다고요? 알리 하심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노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암, 라킨, 달리카 칸 파 알마디, 아라나나 파캇 아밀. 네, 하지만 그건 과거 일이고 지금은 그냥 일꾼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답했죠. 바이어 일행들이 서로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낮에 만났던 회사의 통역사는 제대로 소통도 안 됐는데 여기서 만난 한국인 노동자는 완벽한 아랍어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알리 하심이 흥미로워하며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이 노우민 알마샤리,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에서 일하셨나요? 노식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밀트 파 아라브라즈, 알자수르와 알타르크, 고층 빌딩, 교량, 도로 건설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건설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까지 나누고 있었죠. 노식의 해박한 지식과 경험담에 바이어들이 감탄했습니다. 특히 알리 하심은 노식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한 막노동꾼이 아니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유창한 아랍어는 물론이고 건설 전문 지식까지 해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버지를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 깨달았죠. 알리 하심이 노식에게 물었습니다. 할라 안타 마슈구라란? 지금 일하고 계시나요? 노식이 대답했습니다. 나암, 아밀 파디 알모키. 네, 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알리 하심이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할 이무킨 안투사이드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죠. 노식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달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알리 하심이 설명했습니다. 나은우 누우타즈 무타르짐 자이드. 우리는 더 나은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민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바이어들이 아버지에게 통역을 부탁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아버지를 끌어들여도 괜찮을까요? 체면이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당황한 채로 뛰어나왔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에 노식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바이어들도 갑자기 나타난 젊은 남자를 의아하게 바라봤죠. 민준아? 여기서 뭘? 노식이 당황스러워하자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바이어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저는 대한종합건설과장 박민준입니다. 통역사가 없는 상황에서 민준은 서툰 영어로라도 자신을 소개했죠. 알리 하심이 노식을 가리키며 아랍어로 물었습니다. 하다 이분 아크? 이분이 당신 아들인가요? 노식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암 하다 이분이 민준. 후와 무한디스 아이단. 네, 제 아들 민준입니다. 그도 엔지니어입니다. 바이어들이 서로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오늘 낮에 만났던 회사 직원의 아버지가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다니 정말 우연의 일치였거든요. 알리 하심이 민준에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Your father speaks excellent Arabic. Very impressive. 민준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바이어들이 아버지를 칭찬하고 있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막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거든요. 네, 아버지는 예전에 중동에서 일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준이 어색하게 대답했죠. 그때 알리 하심이 결정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We need a good translator for tomorrow's meeting. Your father seems perfect for this job. 내일 미팅을 위해서 좋은 통역사가 필요한데 당신 아버지가 적임자 같다는 뜻이었죠.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계약 자리에 작업복 입은 아버지를 세우라는 건가요? 동료들과 상사들 앞에서
아버지의 정체가 드러나면 체면이 말이 아닐 텐데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리아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Today's translator was not professional. We couldn't understand technical terms properly. But your father knows construction very well. 오늘 통역사는 전문적이지 못했고 기술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당신 아버지는 건설을 잘 안다는 것이죠. 노식도 당황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회사 일에 끼어들면 안 되지 않을까? 아들의 처지를 생각해서 사양하려 했거든요. 하지만 알리하심이 노식에게 직접 아랍어로 부탁했습니다. 아르주크 사이드나 나흐누 누타즈 무사 다타크. 민주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바이어가 직접 부탁하는 상황에서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아버지를 회사에 데려가기도 부담스러웠죠.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 규정상 라고 둘러대려 했지만 알리하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If you can't communicate properly tomorrow, we might have to cancel this project. 내일 제대로 소통이 안 되면 이 프로젝트를 취소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회사에 운명이 걸린 계약인데 취소라니요. 그 순간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사장에게서 온 전화였죠. 민준아, 내일 미팅 준비는 어떻게 됐나? 통역사 문제는 해결됐고? 김 사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하루 종일 걱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민주는 전화를 받으며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장님, 그게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바이어들이 다른 통역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역이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하네요. 김 사장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내일이 마지막 기회인데. 민준이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아랍어를 유창하게 하는 분이 계신데 바이어들이 그분을 원하고 있어요. 그럼 당장 모셔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김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망설였죠. 그런데 그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김 사장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자네 아버지가 아랍어를 하신다고? 김 사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네, 예전에 중동에서 오래 일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준은 아버지가 현재 막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죠. 김 사장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야.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회사가 문 닫는다고. 전화를 끊은 민주는 다시 바이어들과 아버지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알리 하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How about it can your father help us tomorrow? 민주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회사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노식은 아들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 하지만 알리 하심이 노식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죠. 민 파들라크, 누타즈 무사 다타크, 하디 푸르사 무임마.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건 중요한 기회입니다. 바이어의 간절한 부탁에 노식이 마음을 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도와드리겠습니다. 노식이 아랍어로 대답하자 알리 하심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슈크란 자지란, 하다 사야쿤 라이안. 정말 고맙습니다. 훌륭할 거예요. 민주는 복잡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회사를 구해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료들 앞에서 아버지의 현재 모습이 드러날까봐 걱정됐죠.
특히 아버지가 막노동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내일은 아버지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거든요. 민주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옷장에서 오래된 정장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아내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 양복이었죠. 다림질을 하며 거울을 바라보니 긴장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노식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회의실에 앉아서 통역을 해야 한다니 실수하면 어쩌죠? 더욱이 아들의 회사 일인데 망치면 안 되잖아요. 손을 보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볼까봐 걱정됐거든요. 특히 아버지가 현재 막노동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창피할 것 같았죠. 하필이면 왜 이런 일이?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민주는 김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아버지가 오늘 오시는데 혹시 다른 직원들에게는 아버지 직업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죠? 민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라. 그냥 전문 통역사라고만 했으니까. 김 사장이 안심시켰지만 민준의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동료들이 아버지를 보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작업으로 거칠어진 손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오전 9시 노식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역력했죠. 굳은 살 박인 손과 거친 피부, 그리고 약간 어색한 넥타이 매는 솜씨까지요. 민주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더욱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회의실에서 대기하던 직원들이 노식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새 통역사인가 봐. 뭔가 좀 특이하시네. 어제 급하게 구하신다더니 어디서 구해오신 거지? 민주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숙였죠. 김 부장이 노식에게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노식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이어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알리 하심을 비롯한 5명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긴장됐죠.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최종 계약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노식에게 집중됐습니다. 알리 하심이 노식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사디키, 평안하세요, 친구. 라고 반갑게 인사했죠. 노식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와 알라이쿰 아살람, 아이. 아얼란 와 사얼란. 그리고 평안하세요, 형님. 환영합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노식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김 사장이 회사 소개를 하자 노식은 완벽한 아랍어로 번역했죠. 하디 샤리카타나 대한종합건설, 타시사트 아암 알피와 투스우미아와 아르바우미아. 이것이 저희 회사 대한종합건설입니다. 199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어제 통역사와는 차원이 다른 실력이었거든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번역에 바이어들도 만족스러워했죠. 알리 하심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하다 아프다의 비카티르 민 알바리아. 민준이 기술적인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특수 콘크리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압축 강도가 40A 이상이며 노식이 즉시 전문 용어를 정확히 번역했습니다. 라다이나 티크니아, 콘크리트 하사, 쿠아 압축 타지드 아나르바인 메가 바스칼. 바이어들이 감탄했습니다.
건설 전문 용어까지 완벽하게 번역하는 모습에 말이죠. 알리 하심이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히야 타리카 알무알라자 릴 무카와마 알미르? 내염성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노식이 민준에게 질문을 전달했습니다. 바이어가 염의 저항성 처리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민준이 답변하자 노식은 다시 완벽한 아랍어로 번역했죠. 이런 식으로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쟁업체인 대성건설의 이 상무가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그는 대한종합건설을 견제하기 위해 일부러 온 것 같았습니다. 김 사장님, 바쁘신 중에 실례합니다. 이 상무의 시선이 노식에게 머물렀습니다. 뭔가 낯익다는 표정이었죠. 한참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 혹시 박노식 전 부장 아닌가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IMF 때 회사 부도 내고 파산한 그 박노식 맞죠? 이 상무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협력업체들 돈 떼먹고 도망간 거 아니었나요? 지금은 뭐하고 계시나? 악의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노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IMF 때 회사가 부도나면서 모든 걸 잃었던 그 시절 말이죠. 사실 노식은 피해자였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사기꾼 취급했었습니다. 바이어들도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는 걸 느꼈죠. 알리 하심이 민준에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What's happening is there a problem? 무슨 일인지 문제가 있냐는 뜻이었습니다. 민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의 과거가 이렇게 폭로될 줄은 몰랐거든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게... 민준은 말문이 막혀서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죠. 이 상무가 바이어들에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This man had business failure. Not trustworthy person. You should be careful. 이 사람은 사업 실패를 했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바이어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제까지 호의적이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냉랭해졌죠. 알리 하심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노식을 바라봤습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한 사업에서 과거 파산 경력이 알려진 것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상무의 폭탄 선언 이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노식에게 집중됐거든요. 바이어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고 대한종합건설 직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 사장이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이 상무님, 지금 중요한 미팅 중입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시죠. 하지만 이 상무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쟁사의 계약을 방해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이런 중요한 일을 사기꾼한테 맡기시면 어떻게 해요? 이 상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악의적인 거짓말이었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어 보였죠. 노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정말로 힘들었던 그 시절, 모든 걸 잃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날들 말입니다. 손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민주는 더욱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를 감싸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체면 때문에 부끄러웠거든요. 동료들 앞에서 아버지의 과거가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왜 여기에 데려왔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알리 하심이 동료들과 아랍어로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다 무시바, 카이프 나티크 비아디 알샤크스? 이건 문제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나? 라는 뜻이었습니다. 바이어들의 신뢰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알리 하심이 노식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할 이무킨 안누타칼람 파라디안?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아랍어로 물었죠. 노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리 하심과 함께 작은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안타 슈쿠피하다?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냐고 알리 하심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노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나암 하다 사이. IMF 와크트 펠레스트 샤리카티. 네, 사실입니다. IMF 때 제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알리 하심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노식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라키나나 렘 아쿤 무탈. 쿤트 다이아. 하지만 저는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아나 쿤트 무디르 파 샤리카트 이나샤. 이시린 사나 파 알샤르크 아라우사트. 저는 건설회사 부장이었습니다. 중동에서 20년간 일했죠. 노식이 차근차근 자신의 과거를 설명했습니다. 바드 IMF, 샤리카 펠레스트, 아나 하이사르트 쿨샤이. IMF 이후 회사가 파산했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노식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죠. 정말 힘들었던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알리 하심이 의외의 질문을 했습니다. 마, 이스무크 카밀, 당신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노식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미 박노식, 제 이름은 박노식입니다. 그러자 알리 하심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인타즈르, 잠깐. 알리 하심이 갑자기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찾기 시작했죠. 한참을 뒤지더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노식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노식과 중동인 남자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의 건설 현장이었고 두 사람 모두 안전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는 30대 후반이었던 노식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노식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며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하다 아나, 이게 저입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알리 하심을 바라봤죠. 카이프 마아카 하디 알수라, 어떻게 이 사진이 당신에게 있는 거죠? 알리 하심이 감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다 아비, 아흐메드 하심. 이분이 제 아버지, 아흐메드 하심입니다. 그 말을 들은 노식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아흐메드, 하심? 노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진 속 중동인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죠. 정말 아흐메드입니까? 20년 전 두바이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했던 알리 하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 아비칸 야쿨 아나프달 무한디스 아멜 마아우 후와 박노식. 네, 아버지께서 함께 일한 최고의 엔지니어가 박노식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라고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흐메드, 정말 그리운 친구였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때 알리 하심이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비토파 카블함스 사나와트, 아버지께서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 알라 야르하무, 알라께서 자비를 베푸시길. 노식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흐메드와의 소중한 추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함께 땀 흘리며 건물을 세웠던 그 시절 말입니다. 알리 하심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비칸 야드쿠르 라카 다이만, 칸 야쿨 박노식 라줄 사리프와 무한디스 무미타즈.
아버지께서 당신을 늘 기억하고 계셨어요. 박노식은 정직하고 뛰어난 엔지니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감격에 젖어 과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의 프로젝트, 함께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아흐메드의 따뜻한 인품에 대한 기억들이 되살아났죠. 이런 운명 같은 만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나 아시크 안나카 라쿨 무잘 무아딜. 당신이 절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확신합니다. 알리 하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비 아라파니 카이프 아타마카 알라스 바하드 IMF. 아버지께서 IMF 이후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려주셨거든요. 회의실 밖에서는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민중과 동료들은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이 상무는 여전히 노식을 비방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은 회의실 문이 열리며 알리 하심과 노식이 함께 나왔습니다. 알리 하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고 노식의 표정도 한결 밝아져 있었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이 상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분명 노식을 곤란하게 만들어놨는데 왜 둘의 표정이 이렇게 밝을까요? 뭔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알리 하심이 큰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have something very important to tell you about Mr. 박 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뜻이었죠. 민주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나쁜 소식을 발표하는 건 아닐까요? 동료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알리 하심을 바라봤습니다. 김 사장도 손에 땀을 쥐고 있었죠. 이 상무만 유일하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This man is not just a translator. 이분은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고 알리 하심이 말했습니다. He is father's dear friend and partner. From Dubai Project 20 years ago. 20년 전 두바이 프로젝트에서 아버지의 소중한 친구이자 파트너였다는 뜻이었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거든요. 알리 하심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My father always spoke about Korean engineer 박노식. He said Bak was most honest and skilled engineer he ever worked with. 노식에 대한 아버지의 찬사를 전하는 알리 하심의 말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특히 이 상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어긋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노식이 신뢰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알리 하심이 휴대폰에서 사진을 꺼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This is my father 아메드 하심 앤 미스터 박인 두바이 컨스트럭션 사이트. 두바이 건설 현장에서 찍은 아버지와 노식의 사진이었죠. 젊은 시절 두 사람의 우정이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기록이었습니다. My father passed away 5 years ago. But he never forget his Korean friend. 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한국인 친구를 잊지 않았다고 알리 하심이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He told me many stories about their friendship and professional partnership.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중동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엔지니어였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버지를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 깨달았죠. 알리 하심이 이 상무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About business failure during IMF crisis my father told me whole story. Mr. Park was victim not criminal. Many good companies failed that time through no fault of their own. 이 상무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악의적인 중상모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었거든요. 알리 하심이 계속해서 노식을 변호했습니다. My father said Mr. 파크 로스트 에브리싱 트라이잉 투 페이 워커즈 앤 서플라이어즈. He sold his house, his car, everything to help others. 노식의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한종합건설 직원들도 노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단순한 막노동꾼이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계약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알리 하심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We need higher quality concrete, shorter construction period, and lower cost. 더 높은 품질의 콘크리트, 더 짧은 공사 기간, 그리고 더 낮은 비용을 요구했죠. 김 사장과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다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노식이 나섰습니다. 아랍어로 알리 하심과 직접 대화를 시작했죠. 사디키, 다하니 아우다 라카하다. 노식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무킨 이스티흐담 티크니아 자디다 릴 콘크리트. 새로운 콘크리트 기술을 사용하면 품질을 높이면서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와 이무킨 타크심 아라말 일라 마라일 리탕림 아라크트. 그리고 작업을 단계별로 나누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20년간의 현장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알리 하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식의 제안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해 보였거든요. 하다 마쿨. 안타 타프암 알무시클라. 이것이 합리적이다. 당신은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노식은 단순히 통역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의 입장을 이해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라고 한국어로 김 사장에게 설명한 후 이를 아랍어로 번역해서 바이어들에게 전달했죠. 나은우 나우타즈 와크트 카필 리탈야키드 민 알자우다. 우리는 품질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노식이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알리 하심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죠. 협상은 점점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노식의 전문 지식과 중재 능력 덕분에 양쪽이 서로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할 이무킨 아리티파크 알라 토우일 살라사 아샤우르. 3개월 계약 기간 연장이 가능하냐고 알리 하심이 물었습니다.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정도라면 충분히 품질을 보장하면서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노식이 이를 아랍어로 전달하자 바이어 측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알리 하심이 동료들과 마지막 회의를 한 후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 사장에게 다가갔죠. We are very impressed with your company and especially with Mr. Park's expertise. We decide to proceed with this contract. 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리 하심이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죠. 모든 직원들이 기뻐하며 서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 사장이 감격해서 노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 계약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다른 직원들도 노식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죠. 아까까지 의심스러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복잡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거든요. 그동안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부끄러워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지 일주일 후 언론에서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70세 막노동자 출신 통역사, 300억 원 규모 중동 투자 유치 성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신문에 실렸죠. 노식의 사진과 함께 그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자세히 소개됐습니다. 기사에는 노식의 과거 경력부터 현재까지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는 대기업 건설사 중동 파견 부장으로 활약했지만 IMF로 모든 것을 잃고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막리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번 계약을 통해 그의 진가가 재발견됐다고 보도됐습니다. 대한종합건설 사무실도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들뜬 표정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었거든요.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을 따냈다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김 사장도 연일 웃음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버님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려. 김 사장이 민준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된 건 전적으로 아버님 덕분이야. 민준도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민준의 아버지가 막노동을 한다는 걸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존경의 마음으로 이야기했죠. 민준 씨 아버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경력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민준은 동료들 앞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정말 뛰어난 엔지니어셨어요. 중동에서 20년간 일하시면서 현지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으셨죠. 그날 오후 민준은 아버지가 일하는 건설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숨어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현장 정문으로 들어갔죠. 현장 사무실에서 아버지를 찾는다고 말하니 직원이 반갑게 안내해줬습니다. 박 부장님 아드님이신가 보네요. 현장 감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신문에 나신 것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민주는 뿌듯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부장님으로 불리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작업복을 입고 일하고 있던 노식이 민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아, 여기 웬일이야? 아버지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 있었죠. 혹시 아들이 자신 때문에 회사에서 눈총을 받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신문 기사 보셨어요? 민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노식이 고개를 저었죠. 아직 못 봤는데 혹시 좋지 않은 내용인가? 민준이 휴대폰을 꺼내서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커졌죠. 기사를 읽어보던 노식이 당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크게 날 필요는 없었을 텐데. 하지만 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민준아, 내가 혹시 회사에서 노식이 걱정스럽게 물으려 했지만 민준이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모든 동료들이 아버지를 존경해요. 저도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고요.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노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부담만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고마워, 민준아. 정말 고마워. 아버지, 오늘은 제가 저녁 사겠습니다.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회사에서 보너스도 나올 것 같고 아버지와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노식이 환하게 웃었죠. 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현장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민준이 아버지와 함께 다니는 걸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당당했죠. 오히려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식당에서도 사람들이 노식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더군요. 아, 신문에 나신 분이시네요.
식당 사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뿌듯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민주는 더욱 뿌듯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는 걸 실감했거든요.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랐어요. 노식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내 이야기를 제대로 해준 적이 없잖아.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오랫동안 쌓여왔던 오해와 거리감이 비로소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만나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중동 시절 이야기도 더 듣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노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아. 정말 그러자. 며칠 후 노식은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동료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도 존경스러웠고 현장 감독들도 그의 의견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노식을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민준이었죠. 손에는 2개의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도시락을 싸왔어요. 민준아, 회사 일은 괜찮아? 노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프로젝트도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아버지와 함께 밥 먹는 게 제 새로운 일과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건설 현장의 소음 속에서도 두 사람의 대화와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들렸죠. 아버지와 아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되찾은 것입니다. 햇빛이 두 사람을 비추는 가운데 노식과 민준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해와 용서로 치유됐고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그 자리를 대신했죠. 진정한 화해와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남는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널리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그들의 인생 속에도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따라 삼천리였습니다.